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품이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데이 원, 데이 투라고 좀 네. 나눠서 명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작업했던 거는 또 데이지 아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혁 디렉터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고 이제 현장을 확인했었을 때 그냥 현장이 이게 벽 이제 실제로 보시면 거기 이제 있는 벽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게 한 20m 정도를 이렇게 가로로 쭉 길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작업 같은 것들을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그리는 것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파생돼서 나오는 그 다양한 이미지들 어떤 파노라마처럼 이제 해가지고 구성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런 방식대로 그려야겠다. 어떤 평화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평화와 연관된 어떤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그려내가지고 파노라마처럼 구성을 해서 어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평화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디렉터님께서 이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벽면마다 이제 다양한 작가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각기 다른 스타일들로 해가지고 이 벽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저에게 할당된 벽은 이렇게 창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양 사이드로 두 개의 벽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작업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두 개를 그려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처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이제 컨셉 자체는 이제 그 어떤 날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그냥 뭐 처음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 어떤 걸 그릴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이제 언젠가 다가올 어떤 그런 평화의 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여기 이제 평화문화 진지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 왔었을 때 설명 듣기로 이제 북한군이 이제 처음 이제 6.25 때나 뭐 그때 침투했었을 때 여기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박정희 때인가 그때 이제 여기 진지가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그냥 어떤 장벽처럼 처음에는 좀 느껴졌어요. 어떤 무언가가 이제 북한이나 어디서 내려올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이제 기증되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요 몇 년 전에 그 왜 청계천에 있는 그 기증받은 그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서 이제 그래티 씬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한 달에 만나면 알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되게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문율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뭐 문화재나 뭐 이런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뭐 뜨기 위해서 그런 걸 방해하는 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그려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장벽이 무너지던 날 어떤 일종의 그 어떤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해방되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베를린 장벽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계속 서치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어떤 뭐 장벽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줄 서 있고 제일 앞에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이제 만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계속 설명해 주셔도 되세요. 두 번째 날 이미지가 나오면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제가 너무 매몰돼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래서 되게 뭐 장벽 뭐 이런 것들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뭐 근데 이제 디렉터님이랑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이제 계속 미팅을 좀 가지면서 뭐 코로나라던가 뭐 어떤 지금 현 시국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사실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를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꼭 저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완전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들을 좀 또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그래서 막 평화 막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평화하면 뭔가 전혀 반대, 전쟁 뭐 그런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전쟁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냥 저 되게 유명한 이미지잖아요. 이호주마 이호지마 전투에 그 전투에 승리했던 뭐 물론 이제 저게 뭐 연출된 이미지다, 뭐 저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뭐 그런 뭐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유명한 이미지고, 저 이미지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그 마스크를 합성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포토샵을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붙여봤는데 제 느낌에는 그냥 재밌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더니 뭐 크게 뭐 어떤 뭐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그림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는 뭐 데이즈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어떤 그 날들이 온다라고 이제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작품도 전쟁에 대한 얘기지만 네. 그 이전에 이 작품도 사실 그러니까 냉전도 네. 분명히 전쟁이었고 혹은 뭐 2차 대전 이후의 네. 전쟁 이후의 이미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서독과 동독인 사이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마찰들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작가님 설명을 듣기 전, 그러니까 설명문을 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를 뭐 약간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대놓고 전쟁의 이미지를 갖고 오신 거에 좀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이 장소도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소고 저 전쟁 이후 뭐 약간 좀 더 그 정말 평화가 온 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승전국의 입장에서는 네. 평화를 되찾아줬지만 여전히 근데 또 이 지역의 일본인들은 뭐 나름의 고통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 근데 재밌으면서도 근데 어쨌든 또 좀 설명을 듣고 보니 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제작 과정 중에 있던 네. 이미지는 따로 안 보내주신 걸로 확인을 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또뭐 작업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다른 뭐 네.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네. 아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네. 이제 어떤 작업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떠올리니까 깜빡한 것 같은데, 그 페이스업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시그니처 그래피티를 이제 쭉쭉쭉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페이스업 스트릿 아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작업 방식이 살짝 바뀌었어요. 페이스업이라는 작업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작 과정 사진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페이스업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그러니까 웹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도배 풀로 이제 왜 우리 뭐 벽지 붙이고 하듯이 왜 예전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영화 뭐 광고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도배풀 이용해가지고 붙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페이스업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이미지가 그려져 있으면은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프레이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업 작업들을 주로 하다가 한 2년 사이에 이제 페이스업 작업이 오래 남아 있는 데는 이제 뭐 아까도 보존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 남아 있는 데는 되게 오래 남아 있기도 한데 뭐 근데 그게 이제 막 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후적 이게 날씨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해가지고 이제 좀 바꾼 방식이 이제 뭐 우드락이나 얇은 뭐 합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위에 이제 미리 제작을 해서 뭐 어떤 이런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참여할 때는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실리콘이나 어떤 부착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작 과정이 없는 게 이제 작업실에서 그림을 다 그려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하루 만에 싹 다 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때가 비가 올까 말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또 작업이 힘드니까 그래서 뭐 제작 과정을 사진 찍는 정신보다는 그냥 빨리 붙여야겠다, 빨리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작 과정 사진을 제가 못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존 질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래피티의 원형 그래피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략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페이스트업이라는 이것도 되게 전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토껴야 되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보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형 그냥 그 자체 그래피티로 했을 때는 보존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불법 네. 행위였을 테고 누군가의 사유지나 그런데 어쨌든 훼손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계속 저도 말할 테지만 미술 제도로 넘어왔을 때 미술 제도 안에서 이것이 그려질 때 그 전략과 그 방법들 그리고 보존까지도 약간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리뷰어분들의 질문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